보슈 안녕하세요. 중국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문법은 총 3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1탄, 그중에서도 제1강 명사 파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 명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첫 번째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Qu'est-ce qu'un nom? 명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명사는 이름입니다. 그죠? 쉬운 질문이네요. 명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명사가요. Un nom désigne des êtres animés ou des choses.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사는 가리키죠. des êtres animés. 뭔가 움직이는, 그쵸? 살아있는 생물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des choses, 사물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정의가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il existe deux types de noms.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명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땡땡 하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les noms communs 보통 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les noms propres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이 둘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고유 명사 먼저 보자면요. 저는 제 이름이 있고요. 프랑스의 수도인 도시는 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les noms propres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고유 명사에 대해서 뭐 별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고유 명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나오는 les noms communs 보통 명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프랑스어 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Le genre et le nombre des noms communs. 이 보통 명사에 le genre, 성이 있어요. 그리고 le nombre, 수가 또 있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어 명사는 모두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사가 하나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리키는지 단수 복수를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이 프랑스어 명사, 그쵸,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규칙 전에 조금 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le nom commun, 여기 이제 보통 명사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 les noms comptables ou les noms massif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크게 고유 명사가 있고 보통 명사가 있다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 보통 명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보죠. les noms comptable이라고 하면은 꽁떼 동사가 떠오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 이런 말을 하죠. les noms massifs라고 하면 massif 대량으로, 그죠? 수를 셀 수 없는, 하나, 둘 셀 수 없는 이런 명사들도 있다라고 한번 구분을 했습니다. 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Pour faire un gâteau, il faut de la farine, du beurre, du lait, des œufs ou des fruits conf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명사죠. Pour faire un gâteau,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il faut 필요합니다. de la farine,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du beurre, 버터가 필요하고요. du lait, 우유가 필요하고요. des œufs, 계란, 그리고 des fruits confits. fruits confits는 설탕에 절여놓은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케이크 먼저 보죠. 갸또는 뭐 갸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밀가루, 버터, 우유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하나, 우유 세 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단어만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하나, 둘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셀 수 없는 명사 분류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물론 버터 1kg, 우유 1리터, 그죠? 밀가루 1kg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위를 가져와서 양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명사 자체로 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내주, 계란은 또 다르죠. 계란은 딱 봤을 때 계란 하나, 계란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프리 꽁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인 과일을 3개 올릴까요? 5개 올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셀 수 있는 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나눠봤어요. 두 번째로 les noms animés et les noms non animé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메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활동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정명사라고 하죠. 사람이나 동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 그리고 무정명사는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 돌멩이 같은 것들 아니면 식물, 식물도 막 걸어다니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문을 또 보면 chez elle, 그녀의 집에는요. il y a des enfants,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qui courent, 달립니다. 뛰어다녀요. partout, 여기저기. 그리고 beaucoup de livres, 책도 많이 있습니다.
enfant은 움직이는 명사가 되겠죠. non animé고요. 그다음에 livre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입니다. 물건이죠. non animé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로 les noms abstraits ou les noms concrets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abstrait라고 하면 추상명사,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걸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또 반대가 되겠죠. les noms concrets라고 하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 구상명사라고도 하는데요. 추상명사 먼저 한번 모아놨어요. la bonté, 친절함, le courage, 용기, l'amour, 사랑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죠. 추상명사입니다. 두 번째로 la table, 테이블이 있고 l'arbre,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les feuilles, 나뭇잎 사기를 이야기하죠. 이런 명사들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추상명사는 아니구나. 실제로 있는 구상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어를 공부하면서 이 명사를 가지고 이 명사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사를 써요. 이런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아 얘가 어떤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품사랑 같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찾으시라고 개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앞에서 제일 첫 장에 나왔던 프랑스어 명사의 특징 기억나시죠? 프랑스어 명사는 고유명사 아니고 프랑스어 보통 명사들은 성이 있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 le genre des noms communs 우리 보통 명사의 성이 나왔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얘기를 하죠. masculin 하면은 남성 명사, féminin 하면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생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생물들은 성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렇죠. 뭐 숫소가 있고 암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명체들은 성수가 성이 수는 아니고 성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형을 가지고 또 여성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남성형을 가지고 만드나요? 라고 하면 요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프랑스어 명사, 다른 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을 때 형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명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남성 단수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보죠. F가 지금 대명사가 아니라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 프랑스인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봤을 때 프랑스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인의 여성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프랑스인 여러 명의 형태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뒤에 줄줄이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남성 단수형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 단수형에서 여성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조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on ajoute un E masculin. 그렇죠? masculin 이 남성형에다가 마지막에 스펠링 E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un français라고 하면은 프랑스인인데 남자 프랑스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에요. 네, 여자 프랑스인 한 명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랑스에다가 마지막에 E를 붙이는 거죠. française가 됩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바뀌고 이번에는 소리도 바뀌네요. 아미 같은 경우에는 친구죠. 그런데 남자친구입니다. AMI로 끝나면은. 그런데 여자인 친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다가 으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스펠링만 차이가 납니다. 에티디앙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이라는 단어죠. 조금 엄밀히 말하면 대학생이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쓰는데요. 에티디앙, 남자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자 학생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성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을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발음 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S, 마지막 T 소리가 안 나는데 마지막 자음. 그런데 여기 모음 을가 오면서 죽어있던 그 소리들이 살아나는 거죠. 프랑스가 프랑세즈가 되고 S가 살아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에티디앙이 에티디앙 뜨가 되겠죠. 여학생은 에티디앙 뜨. 소리까지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요.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많이 쓰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Un nom masculin terminé par un E à la même forme au féminin. 남성 단수형이 이미 스펠링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여성형이 남성형이랑 똑같습니다. 뭘 바꿔줄 게 없어요. 간단하네요.
un touriste, 여행객, 관광객이란 뜻인데요. 이미 남성 단수형의 스펠링 을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 관광객을 이야기할 때도 touriste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élève, 학생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étudiant, élève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시노님이에요. 그래서 un élève 하면은 학생인데요. 남자 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여자 학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une élève, élève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 한번 보죠. parfois, la consonne finale dou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consonne는 자음이죠. final, 마지막에 오는 자음이 double,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조금 무슨 소리지? 라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때는 예를 먼저 보세요. 예문을 먼저 보면 쉽게 와닿습니다. 코리안 나왔어요. 여기서도 쎄가 대문자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 그죠?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요. 남자죠. 남자인 한국 사람이고요. 근데 여자인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자음 n이 더블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으라고 스펠링이 바뀌었어요. 발음도 당연히 바뀌겠죠. 코réen, 코réenn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밑에 또 나와 있는데요. pharmacien이라고 하면은 약사입니다. 그런데 pharmacien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남자 약사네요. 여자 약사는요? 라고 하면 역시 얘도 n으로 끝나죠. n으로 끝나는데요. 또 한국 사람 할 때처럼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une pharmacienne라고 발음까지 바뀌게 되고요. patron이라고 하면 직장 상사, 사장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남자 상사입니다. patron. 이 여자 상사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성형으로 바꿔줘야겠죠. on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자 마지막 자음을 더블로 시켜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patronne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네요. 샤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샤라고 하면은 수컷 고양이죠. 네, 암컷 고양이가 뭐 지난주에 새끼를 낳았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T입니다. 마지막 자음이 T예요. 이때에도 이 자음을 두 개를 만들어 주고 또 을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un chat, une chatte. 여자 고양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여성형을 만드는 규칙을 봤고요. 또 있어요. Parfois, toute la syllabe finale change. 앞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오면 조금 바꾸세요. 뭐 이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뒤에 나오는 끝쪽에 오는 스펠링들이 좀 거의 많이 바뀌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로 나와 있는 게 블랑시에가 나왔어요. 블랑시에는 뭔가요? 제빵사죠.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제빵사, 남자 제빵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 빵집에는 여자 제빵사가 뭐 5명이 있어요. 그쵸? 5명이 있는 여자 제빵사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성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ER죠. 불어로 ER로 끝나는 스펠링은 ER로 으가 하나 더 붙기는 하는데 악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un boulanger, une boulangère 발음도 조금 바뀌죠. boulanger, boulangère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에는 acteur, 배우입니다. EUR로 끝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배우는 actrice라고 해서 조금 위에 블랑시보다는 뭔가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가 리스가 됐어요. 밑에 세 번째 예를 보면 chanteur 또 EUR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chantrice가 될 것 같은데 une chanteuse라고 EUR로 바뀌긴 EUR이 남성 단수긴 했지만 반드시 리스로 어미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가 나왔는데 EUSE로 끝나는 형태도 있다라고 예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n sportif F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스포티프라고 하면 우리 스포츠를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의 경우에 스포티프. 그런데 이 여자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une sportive. F가 the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들은 조금 바뀌는 정도가 그냥 을을 붙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s noms qui ont une forme très différente au masculin et au féminin. 이번에는 남성, 여성이 뭐 조금 바뀌고 뭐 일부가 바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아빠, 엄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 아빠가 나오네요. le père. 그죠? 근데 남성 단수형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형이 있어요. la mère. 그죠? P와 M 이런 것들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l'oncle 하면은
프랑스어, 그쵸. 친인척 관계에서 한국보다 단어가 조금 심플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뭐가 있나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부, 고모부, 기타 등등 많은 친척, 남성분들이 계신데요. 그쵸. 프랑스에서 롱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땅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큰엄마, 작은엄마, 뭐 이모, 고모, 숙모 다 됩니다. 롱클. 롱클은 남성, 그리고 라땅트는 여성 친척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번역된 문학책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누구 장 아저씨가 그쵸? 마리 아주머니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일 수도 있지만 친척 아주머니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옹클과 덩트 역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각계 그냥 다른 단어로 보이죠. 그리고 le frére는 남자 형제를 이야기하고요. la sœur 하면은 여자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적은지는 다른 표현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 더 붙이는 거죠. 그쵸? 나보다 petite sœur, 그쵸? la petite sœur라고 하든지 grand frére라고 하면은 형 이런 식으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렇게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자 형제는 frère, 여자 형제는 sœur라고 보시면 되고 le mari는 대문자가 아니에요. 마리라는 여자 이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마리 발음은 똑같지만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죠. 그리고 la femme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부, 부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e fils, S가 마지막에 오면은 보통은 소리가 안 나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들이죠. 이때는 fils, S까지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들이 나왔으니까 딸이 나오겠죠. la fille, 딸도 아들과는 전혀 뭐 하나가 일부분이 바뀌었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아예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규칙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성형에서 여성형을 만드는 간단한 규칙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아요.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팁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non généralement masculin. 자, 단어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 단어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설명 먼저 보죠. non généralement fémin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뭔가요? 반대겠죠.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은 대부분은 여성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그런 단어들은 어떤가요? Les noms en âge, age, e로 끝나는 âge로 끝나는 명사들은 남성일 확률이 높다. 그죠? Les noms en faune, phone으로 끝나는 단어들도 남성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나와 있어요. un nuage, 구름이고요. un fromage, 치즈입니다. 다 age로 끝나는데요. 남성이네요. 너무 좋은 팁이에요. 그런데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그쵸. mais une page, une plage, une image 이런 애들은 또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어떤 규칙으로 바뀝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프랑스어에 규칙이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많은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100%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제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복이네요. 이렇게 아주로 끝나면은 남성이구나 무조건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했는데 바로 다른 예가 나오죠. 위는 page, 우리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는 페이지, page인데 여성이고요. 위는 plage, 해변입니다. 모래가 있는 해변인데요. 얘도 여성이에요. 위는 image, 이미지를 불어로는 image라고 하죠. 얘도 여성입니다. 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이 높기는 하고 예외도 분명히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one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어 자체가 un téléphone, 그렇죠? 전화기라는 단어는 남성입니다. 라고 알아두고 넘어가고요. 반대로 여성일 확률이 높은 단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les noms en sion, sion, 그쵸? 비슷한 발음이에요. 시용이 될 수도 있고 S가 더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면 지용이라고 발음이 조금 죽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시용이라든지 시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les noms en t, 의 악상 떼기로 끝나는 단어들도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beaucoup de noms, 많은 명사들인데 여기는 수가 많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un
EUR로 끝나는 단어들은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La télévision. TV인데요. 그죠? zion. 여기가 그런 경우네요. I와 I 사이에 S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시옹이 아니라 텔레비지용.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une solution이라고 하면은 해법, 해답인데요. 얘도 시용으로 끝나서 une solution. 여성 명사다라고 볼 수 있고 la propreté, 깨끗함, la santé, 건강함, 때로 끝나는 여성형인 명사들이고요. la couleur, 색깔이죠. la peur,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 EUR로 끝나는 단어인데 여성형 단어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그죠? 조금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걸 한켠에 항상 새겨두어야 하는 규칙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단수와 복수를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le nombre des noms communs, 보통 명사의 수입니다. singular이라고 하면 단수 하나를 의미하고요. pluriel이라고 하면 명사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형이 사전에 나오는 기본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남성형이고 그 남성형이 단수 하나일 때 그쵸, 그걸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규칙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On ajoute un S au nom singulier. 이 단수 명사에다가 마지막에 스펠링 S를 더하면 복수형이 됩니다. 예를 보면요. Un ordinateur. 컴퓨터인데요. 컴퓨터 한 대가 un ordinateur죠. 근데 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요. 라고 복수형을 만들고 싶다면 그냥 단순하게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des ordinateurs. 그죠? 발음 똑같습니다. 마지막 S는 소리가 안 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발음 규칙이기 때문에 des ordinateurs 이렇게 되고요. étudiante, 여성 명사가 나왔네요. 여성 명사 단수형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얘도 복수로 만들고 싶어요. 여학생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des étudiantes,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es noms terminés par s, x ou z ne changent pas au pluriel. 남성형에서 여성형을 만드는 방법 생각해 봤을 때 으로 끝난 애들은 마지막 으를 굳이 하나 더 붙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S로 끝난 애들은 S 붙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S만 그런 게 아니라 X로 끝나거나 Z로 끝나는 단어를 명사를 그죠? 복수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복수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세 개 딱 나와 있네요. un pays, 국가, 나라라는 뜻인데 얘는 단수형인데 그 자체가 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 un pays, 여러 나라, des pays. 뒤에 나오는 pays는 변화가 없습니다. une noir라고 하면은 호두죠. 그런데 des noirs라고 하면 호두들, 호두 여러 개를 이야기합니다. le nez 뭡니까? 코죠, 코. 근데 les nez라고 하면은 코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문으로서, 그죠? z로 끝나기 때문에 얘가 코가 여러 개 있어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XZ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quelques noms en 여기가 좀 복잡해요. al, elle se termine par o au pluriel. 자, a, l로 끝나거나 a, i, l로 끝나는 단수형 단어들을 복수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a, u, x로 스펠링을 바꾸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헷갈리네요. 그죠? 뭐가 복잡해졌어요? un animal, a, r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animal, 동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동물이 하나예요. 근데 동물들, 여러 동물이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des animaux, 당연히 발음도 바뀝니다. a, u, x는 뭡니까? a, u, x는 o라는 그죠?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항상 o라는 발음이 나고 a, l은 r 소리가 나기 때문에 r, o 이렇게 소리까지 바뀌게 됩니다. travail는 뭔가요? travail, 일, 업무, 공부 뭐 이런 건데요. 얘도 i로 끝나죠. a, i, l 이렇게 끝나는데요. 얘도 복수가 되면은 les travaux, a, u, x로 끝나가지고 o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매번 100%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해석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요. un bal, 무도회인데요. 무도회들이라고 하면은 네 발이라고 해서 그냥 앞에 나왔던 가장 기본 규칙인 s를 붙이는 방법으로 복수형을 만들어줬어요. 네타이라고 하면은 뭔가 디테일 얘기를 하잖아요. 불어로는 네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테일 하나 말고 디테일들을 잘 살려야지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타이라고 이때에도
됐다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요? 됐다이 s만 붙여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복수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규칙이 하나 있어요. en général, 일반적으로요. les noms terminés en o, o, e. 그렇죠? au로 끝나거나 eau로 끝나거나 아니면 eu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prennent un x au pluriel. 마지막에 x를 붙여주면 됩니다. 설명은 긴데 예를 보면 또 쉬워요. 그죠? 그리고 o 앞에서 au, eau는 발음은 똑같아요. o 발음이 나죠. un cadeau, eau가 먼저 나왔네요.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이네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선물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는 네 켜도 x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heveux,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머리카락 한 개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머리카락이 한 올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 가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거나. 그래서 프랑스어로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뭐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데요. des cheveux라고 기본적으로 복수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un cheveu, des cheveux라고 여기서도 eu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다가 x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eu로 끝나기는 하지만 x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s만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un pneu라고 하면은 pneu는 자동차 바퀴를 이야기해요. 타이어를 이야기하는데요. 타이어 하나. 이번에 타이어 하나 교체했어요. un pneu 교체했고요. 근데 타이어 여러 개를 교체합니다라고 할 때는 네 pneu 발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x가 붙으면 그죠? x가 붙어도 s가 붙어도 여기서는 발음이 전혀 바뀌지가 않네요. 여기서도 s만 붙여서 복수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표에 나온 부분들이 보통 명사의 남성형에서 여성형을 만드는 방법, 보통 명사의 단수형에서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좀 더 세분화해서 규칙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컷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약간 허무하게 얘기를 한 것은요. 이 많은 규칙들을 매번 생각을 해서 그 규칙에 맞게 바꾸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명사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고 몇 번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건 좋죠. 연습을 해보고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확신이 100% 들지 않는다라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단어를 각개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형태를 다 외우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굉장히 빨리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면 좋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에 대한 특징, 그 규칙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의 팁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했어요. 제목이 Le Profession, 직업에 관한 겁니다. 직업에 대한 이름이 있겠죠. 직업을 나타내는데요. 직업도 당연히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도 그쵸, 앞에 나온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직업들은 여성형이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여자가 직업이 있니 없니 이런 말들을 아무도 하지 않죠. 누구나 다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남성들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종류도 지금보다 적었죠. 어떤 직업들은 예전부터 특히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직업들은 남성형만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자인데 남성형만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에크리방이라는 직업이 먼저 나왔어요. 에크리방은 작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글을 쓰는 작가들이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성형밖에 없습니다. un écrivain 기본형이기도 하고 그죠? 남성형인데요. 그러면 나는 작가인데요. 여자예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그때는 관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명사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 시간에 관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사는 프랑스어 명사의 특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뭘 달고 다녀.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사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관사라는 명사를 쓰고 어떤 때는 형용사라는 명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나온 예문들도 사실은 제가 다 관사를 붙여놨어요. 여성, 남성을 구분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를 이야기할 때 관사랑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붙여놨는데 여기서도 에크리방이라는 직업의 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성형. 근데 여자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관사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un écrivain 하면은 남자 작가가 되겠고요. une écrivain이라고 하면은 작가인데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직업은 뭔가요? médecin, 의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직업인데 남성형밖에 없어요. 이때에도 관사로 une médecin이라고 여의사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들었는데요. 의를 붙여가지고 여성형을 만들기도 하던데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이렇게 관사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médecin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의를 붙이면은 medicine이라고 되는데 원래 있는 단어입니다. 의학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관사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un maire, une maire. maire는 시장입니다. 그죠? 시장, 여시장이라고 관사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chauffeur는 뭡니까? 운전수입니다. 그죠? 여성들의 진출이 그저 조금 늦게 이루어진 분야이기도 한데요. 운전 뭐 이런 거죠. 큰 차 특히나 그런 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chauffeur라고 하는데 여성형이 없어요. 그래서 une chauffeur라고 하면 여자 운전수, 운전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professor는 뭔가요? 교수, 그러면 선생님 뭐 이런 뜻인데요. 여성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une professeur라고 관사를 통해서 여성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s pays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프랑스인, 한국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또 가져와 봤는데요. 국가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한테 성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뭐 보면요. 보통은 단수입니다. 한국도 하나, 프랑스도 하나라서 단수로 취급을 하고 복수인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성부터 한번 볼게요. La Corée du Sud. 그렇죠. 코레가 한국이고 수드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한을 Corée du Sud라고 하는데요. La Coré라고만 하셔도 뭐 한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La 여성이네요. 관사 뒤에서 나올 건데요. 여성형 정관사죠. 그다음에 La France. 프랑스도 여성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 국가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코레 프랑스의 공통점은 마지막 스펠링이 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이름이 마지막에 으로 끝나면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에 맞는 관사를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성이고요. 르자뽕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얘는 N으로 끝나죠. 그래서 남성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르 캐나다. 캐나다인데요. 모음이긴 하지만 모음은 무조건 여성 이게 아닙니다. 의가 있느냐, 의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캐나다도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르멕시크라고 해서 멕시코인데요. 얘도 의로 끝나요. 근데 얘는 남성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런 곳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프랑스어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남성인 국가다라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수의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s États-Unis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쵸? 연합이라는 uni가 들어갔어요.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미국을 Les États-Unis 단수가 아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취급을 하고 있고 Les Philippines 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필리핀 열도죠. 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복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큐바는 쿠바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뭐 한국말로 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국가죠. 나라인데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나라들은 성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관사를 붙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도시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도시는 원래 성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파리, 뭐 서울, 도쿄, 뉴욕 이런 도시들은 그냥 성이 없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마치 도시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바, 이스라엘 이 두 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수가 없는 국가들이 여기 나온 예외들만
알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s jours라고 해서 요일을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lundi, mardi, mercredi 저 7개밖에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다 남성입니다. le lundi, le mardi, le mercredi 쭉쭉쭉쭉 나가겠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월이 12개가 있는데 모두 남성입니다. le janvier, le février 그 다음에 계절도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남성입니다. le printemps 근데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은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쵸? 묵음 아쉬 그쵸? 무음 아쉬 H인데 소리가 안 나는 H로 되기 때문에 관사랑 정관사랑 축약이 돼서 l'été, l'automne, l'hiv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렇지만 다 남성인 계절들입니다. 그래서 요일, 월, 계절은 다 남성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 또 들어갔어요. 이거는 굳이 지금 외울 건 아닙니다. 정관사 플러스 요일은 반복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le lundi, le mardi, le mercredi는 tous les lundis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lundi는 그냥 하루죠. 근데 le lundi라고 해버리면은 매주 월요일이라고 해서 여기 복수로 써놨어요. s가 붙으면 요일은 복수로 할 때 s를 붙여줍니다. 라고 해서 tous les lundis라는 의미가 된다. 정관사를 붙이면 이것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거 그렇죠. 요일과 월과 계절은 다 남성 명사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조금 많았어요. 지루한 규칙들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오늘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만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mettez ces noms au féminin. 자, 명사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명사들을요, 여성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죠? 남성이 있고 단수 복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뭔가요? 남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femme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각계의 아무런 규칙이 없는 그런 연상할 수 없는 단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nfirmier는 직업인데요.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본문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hier 그렇죠. e로 끝나는 발음을 봤을 때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답은 infirmier입니다. boulanger, boulangere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되죠. 이 r로 끝나는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면 되고 유호빼양은 그쵸 생각나는 단어가 뭔가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비슷한 게 있었어요. 코레앙 그죠 한국 사람 이렇게 할 때 코레앙이었는데 유럽 하면은 유럽인데요. 유럽 안에 그 대륙 안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또 자기들끼리는 유럽 뭔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금 큰 차원에서 유럽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유럽의라는 형용사로도 쓰고요. 그래서 유호빼양이라고 하면 남성입니다. 한국인처럼. 그래서 여성용으로 만들 때는 유호빼엔, n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을 더블로 만들고 을을 붙여주시면 되겠지요. 발음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acteur, EUR로 끝나는 명사였는데요. 얘를 어떻게 바꿨나요? 그쵸, rice라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actrice, 여배우는 이렇게 바뀌었고 vendeur 하면은 역시 EUR로 끝나는 남성 명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뭔가 처음 보는 단어를 봤을 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오는 동사라든지 그죠?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는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vendre 하면은 vendre 동사 그죠? 팔다라는 동사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판매원 vendeur 근데 남자죠. 여성 판매원은 EUR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vendeuse, chanteur, chanteuse 같은 형식으로 바뀌는 케이스였네요. 이렇게 해서 여성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까요? 그쵸? 복수형 만들면 되겠죠. mettez ce nom au pluriel. 여기 나온 단어들을 복수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ordinateur,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 한 대인데요. 그러면 컴퓨터 여러 대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s만 붙이면 됐습니다. ordinateur 발음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고요. voix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목소리, 그쵸? 목소리를 voix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s를 붙이나요? 그런데 두 번째 규칙이 있었어요. 그죠?
s로 끝나거나 x로 끝나거나 또 z로 끝나는 애들은 그냥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다라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일까요? 네, 똑같네요. 그죠? 우와, 우와 이렇게 되고요. animal 설명이 되게 길었던 그쵸, 규칙에 나왔던 예문이었던 것 같은데 animal 동물입니다. 근데 동물이 하나예요. 한 마리인데 여러 마리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ar로 끝나면은 발음도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animal라고 해서 aux로 바뀌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스 여기는 뭔가요? eu로 끝나는 단어네요. 스라고 하면은 불입니다. 가스불도 되고 신호등도 되죠. 이 불을 스라고 하는데요. eu로 끝나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하게 s가 아니라 x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주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토는 뭔가요?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겉에 입는 외투를 망토라고 하죠. 그래서 망토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망토 o로 끝나는 마지막 규칙들, 그렇죠? 마지막 규칙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지막에 x만 붙여주면 복수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에 속하는 그렇죠.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알라 포신!